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맨발 걷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제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는데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또 저는 이야기합니다. 허리협착증은 침치료나 한약치료, 그 외에 병원치료만을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의 생활관리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허리협착증 환자에게 필요한 생활관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허리협착증 환자가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 신전운동이 좋아요. 신전운동.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주는 거죠. 하나를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3초간 버티고 이것을 30개씩 해주는 겁니다. 그럼 허리가 어떻게 돼요? 뒤로 펴지죠. 신전이 되는 거예요. 허리가 신전이 되면 척추 후면부의 근육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에게 신전운동이 더 좋아요. 자, 또 두 번째로 허리협착증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수면입니다. 수면.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협착증 증상이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을 잘 잤다 그래서 협착된 허리가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협착된 허리가 똑같이 있어도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회복된다면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지게 됩니다. 매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때 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자게 할 거냐, 이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이라면 수면이 좋아져야 된다. 수면이. 그런데 나이가 들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발끝치기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거예요. 언제? 잠을 자기 전에. 물론 잠을 잘 자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도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어때요?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되겠죠. 발끝치기는 허리협착증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쳐지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쳐져요. 하는 신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가지고 3분에서 10분 정도 발끝치기는 매일 하시는 게 좋다.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 발끝치기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아직도 잠이 안 온다. 나 발끝치기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허리협착증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가? 혈액순환 정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발끝치기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심해진 경우에는 발끝치기만으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맨발 걷기.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죠. 맨발 걷기가 필요합니다. 허리협착증 환자가 꼭 해야 될 운동을 딱 하나만 꼽아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허리 운동도 아니고요.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허리 협착증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협착증 증상이 덜해지게 되는데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어떤 약도 아니고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말씀드린 결과 많은 환자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맨발 걷기가 좋은 이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왜 맨발 걷기라면 혈액순환이 촉진될까요? 자,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발바닥이 자극이 돼요. 발바닥이 자극된다면 발바닥에는 혈자리가 지압되는 효과가 있죠. 이걸 통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맨발로 땅을 디디면 땅과 전기가 서로 통하게 돼요. 이것을 접지효과, 영어로는 어싱이라고 하죠. 어싱. 땅과 만난다. 지구와 만난다. 어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싱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어싱을 하면 뭐가 좋아진다? 혈액 점도가 낮아지면서 혈류순환이 좋아진다. 어싱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정기적으로 바로 만나기 때문에 어싱이 되기 때문에 접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신발을 신을 때는 발의 근육들이 꽁꽁 싸매져 있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의 근육이 편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발의 근육이 활성화되게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착증 환자예요. 협착증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어느 날 따님이 운동화를 사오셨대. 운동화를 사오셨는데 좀 작은 걸 사온 거예요. 운동화를. 딸이 사온 거잖아요. 좀 작아도 불편해도 신어야죠. 따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따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 전에 없던 가늘성 파행이 다시 생기더래요. 좋아졌던 가늘성 파행, 걷다 쉬다 하는 가늘성 파행이 생기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발이 쪼이니까.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 거죠. 발은 쪼이면 근육이 눌리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폭이 넓으면 또는 맨발이면 어떻게 됐어요? 발가락까지 펴지니까 얼마나 근육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맨발 걷기는 발의 근육을 최고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아까 허리 협착증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이 돼요. 잠을 자는 동안 안정적인 심박수를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잠을 못 잔 분들.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어디? 목 부위 이쪽에 있는 인대들이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맨발 걷기가 좋은 이유. 깊은 수면이 가능합니다. 자, 허리 협착증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수면이라 했어요. 잠을 자는 동안 뭐가 회복돼? 우리 몸은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돼. 우리 혈액순환 능력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허리 협착증이 특히 중요한 혈액순환 능력도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근육과 인대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날에는 막 근육통도 있고 쑤시고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프잖아요. 왜?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면 잘수록 더 잘 회복되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회복돼, 근육과 인대도 회복돼. 그러면 잠을 잘 자면 잘수록 허리 협착증 증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덜해지겠죠. 그런데 이 깊은 수면을, 더욱더 깊은 수면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맨발 걷기다. 혹시라도 맨발 걷기 외에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맨발 걷기가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맨발로 걸으면 척추 후면부의 근막이 풀립니다. 자, 여기 척추 후면부인데요. 머리부터 이 척추 후면부까지 이 근막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근막이 발바닥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해부를 해보면 근육의 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부학적에서는 근막경선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경근이라고 그래요. 경근.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이 꽉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척추 안을 더 압박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있던 애들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척추에 대한 압박이 덜해져요. 협착증 증상이 덜해질 수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목에다 침을 맞았어요. 목에다. 근데 허리 협착증 증상 이상해.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아. 허리가 덜 아픈 것 같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목하고 허리는 근막이 연결돼 있거든요. 목이 풀리면 허리도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의원 가면 허리 아프다가 어디다 침을 놔요? 종아리에 침을 놔요. 종아리에. 또는 무릎 뒤에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발바닥에 있는 경근들이 풀리면 어디까지 풀린다? 종아리, 허벅지를 거쳐서 어디요? 허리 후면부까지 풀린다. 허리 협착증 증상이 일어나는 그 부위들의 경근들, 근막, 경선들이 풀리게 된다. 그래서 협착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가 허리 협착증에 좋은 이유를 혈액순환, 수면 또는 근막 경선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즉,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병원 치료만으로는 잘 극복되지 않아요. 왜? 혈액순환의 문제가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 중에 최고가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